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요약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와 비슷한 형태의 시장이었는데 특징은 2.5%의 나스닥 급락을 극복하는 그런 하루였죠. 물론 아침에 0.5%밖에 빠지지 않아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나스닥에 비해 뭐 견고하게 출발했고 투심도 크게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 줄인 채 뭐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현재 변곡 구간을 이어가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점을 체크를 하고 또 변동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개장 전 체크상입니다. 나스닥은 2.55% 하락 마감했고요. 야간 선물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떨어져서 출발할지 가늠이 안 되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게 출발했습니다. 0.52% 하락 출발 후 반등하여 약보합 양봉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 본주 70만주 우선주 10만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었는데요. 126.32로 전월 126.33과 거의 같게 집계되었습니다. 축산품, 수산물, 금속 제품 등이 상승했고 농산물,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 하락했습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의가 있고요. IMF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라가르드 ECB 총재도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가 미국 장 후에 발표가 되는데요.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212억 4천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4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상, 자, 테슬라 차트를 잠깐 보시면 차트상 상당히 위협적인 자리로 보입니다. 자, 이거 개인들이 서학개미가 가장 선호하는 주식이었습니다. ETF 제외 현물 주식의 경우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월등히 앞서는 수준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올라온 폭을 다 반납한 위치에서도 계속 그러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가장 많이 꼬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기 매물도 많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쉽지 않은 자리에서 과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걸 극복해 내려고 할지 아니면 실적이 생각보다 더 약화된 상태로 발표되면은 잘못하면은 이 저점을 하향 이탈하는 음봉이 출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물론 이제 장후 발표하니까 이제 갭으로 뛰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실적 발표 이후 반응이 평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대규모 관세 부과를 앞두고 선제적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이 인위적으로 높아진 상태이며 여름부터는 이 영향이 사라지면서 경제활동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일본 협상에 대해서는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측이 요구한 농산물 정책과 방위비 비용 부담도 무작정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파월 해임 시도는 모두 미증시를 위협하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파월 의장 해임 시도는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높이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가 악화되는 게 확실해지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악화를 연준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을 느림보라고 표현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내리지 않아서 경기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결국 관세 정책은 미국이 양보하며 끝낼 가능성이 적어졌다라는 평가에 90일 유예로 끌어올렸던 주가는 다시 원위치에 돌아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지난번에 90일 유예로 급등 12%나 끌어올렸던 그 양봉의 절반을 이미 훼손했고요. 이 382 자리, 자 지금 보시면 단기 피보나치 자리 단기 피보나치에 여기서부터 여기 반등의 단기 피보나치 618 지켰다가 50에서 출발했다가
38이 찍고 반등을 했죠. 그래서 오늘 얼마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장중의 움직임 주목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절반 깼기 때문에 분위기는 넘어갔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에 극복하지 않으면 이 전체 양봉 자체를 위협하면서 저점 이탈까지도 진행될 우려가 이제 5월, 6월 넘어갈수록 더 생기는 거죠. 90일 유예했던 만큼 그 90일에 가까워지는 여름이 될수록 더 위협받기 쉽습니다. 단기적으로 살려놓는다고 해도 불안감은 여전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일본의 미국채 매도가 있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항하여 1조 1천억 달러의 미국채를 보유한 미국채 최대 보유국인 일본은 최근 2주간 국채를 약 211억 달러, 한화로 약 30조 원가량 매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2005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미국 주식의 급락세로 인해 은행과 연기금 등이 포트폴리오 재조정 및 빚 청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노무라의 시시도 도모아키 수석 금리 전략가는 매도 물량의 상당 부분은 미국 국채 또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담보증권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채권 매도는 일본 연기금의 리밸런싱 때문일 수 있고 은행이나 생명보험사가 금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의 해외 채권 매도가 최근 2주 사이 급증한 것은 미국 증시의 불안감이 글로벌 시장으로 파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하며 향후 월가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달러 약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연준 의장 해임 시도는 연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시도로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8.43 부근으로 2022년 3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저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 외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갔으며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금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엔화의 가치도 올라 엔선물도 1014원을 넘기면서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골드 선물 우리나라 일부 증권사의 표본으로 골드 선물을 매매하는 이제 개인들의 포지션 분석을 해보면 현재 매도 포지션이 9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골드 선물 보시면 이렇게 역사에 없었던 수준으로 지금 신고가 랠리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반대로 베팅을 한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 매도 포지션은 강제 청산이 될 마진콜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비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급등을 한 경우 버틸 수 없는 지점에 이르죠. 이것도 좀 줄어든 거예요. 이게 청산이 되는 경우 개인들의 매도 비중이 줄어들 겁니다. 80%, 70%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면 이제 그 골드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 랠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선물 쪽에서 골드 선물하시는 분들의 부담감이 지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매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흐름에 반대로 거꾸로 매매하는 것을 지양해야겠죠. 골드 선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뭐 요즘은 또 금값 골드 선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매매는 확인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 수급적으로도 같이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를수록 작년 8월 시장을 급격히 위협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계속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체크 포인트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윗골이 달린 양봉,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죠. 21선을 저항받고 막힌 모습에 지지 이탈 없이 저항 돌파 없이 거래 줄인 채 머물러서 끝났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많이 줄어있죠. 그래서 그 구간에 변곡 구간을 만드는 과정이고 변곡 구간이 끝날 때 거래가 발생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렴을 한 끝에 발산으로 넘어가는 과정 기로에 놓여있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장 초반 갭 하락은 미국 증시의 2.5%대 하락에 대비하여 약했으며 325 부근의 중요 지지라인을 깨지 않아서 투심을 무너뜨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최근의 흐름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죠. 328.2 제가 파생반에 올려드리는
8시 41분에 장전에 잡아들이는 중요 자리들 중에 328.2 그리고 330 부근의 저항 라인을 단계적으로 체크를 했는데요. 점심시간 이후 오후장이 꺾이면서 330 부근 전에서 꺾였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달고 마감했고요. 전일 종가를 회복했던 아침 9시 30분경. 자, 여기 아침 9시 30분 땡겨서 보면요. 여기 요 부분이죠. 자, 여기 여기네요. 자, 여기 전일 종가를 넘어갔던 요 자리 에는 일단 돌파에도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시원하게 따라오지 못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 실시간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돌파는 돌파인데 외국인도 이상하다. 돌파에 따라오는 시원한 수급이 발생하지 않네요. 외국인 최근에 단타 이력이 많죠. 그래서 또 단타 치려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 프리장에서 돌파했던 라인, 여기 프리장에서 자, 돌파했던 이거 미리 잡아두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오늘 시작 전부터 장 개장 전부터 요 라인 두 개 잡아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자리를 돌파했던 자리는 지지로 바뀌었죠. 자, 돌파했던 자리는 지지로 바뀌었죠. 지지로 바뀌었죠. 지지로 바뀌었죠. 여기서 외국인들이 안 따라오는데 라고 꺾였던 자리 다시 그 부근을 깨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파생반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글은 자, 이렇게 적어드렸고요. 먼저 일단 환율 얘기를 위에다가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환율이 조금 올라갔던 것에 대해서 삼성전자 등 배당금 역송금 수요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침 9시 24분 글을 보면 24분의 자리는 딱 여기네요. 현재까지 요 자리 요거 보고 나서 쓴 거. 현재까지 오늘 생긴 갭만 딱 터치했습니다. 여기 328.7 딱 찍었거든요.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지속되지 않고 월물 옵션은 양매도 성향으로 큰 힘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뭐 적극적으로 돌파해서 막 밀어붙이지는 않고 있다. 그 다음에 33분은 여기죠. 여기 돌파할 때예요. 돌파. 328.7 돌파하는데 자, 프리장 돌파 자리 안착 지지 후 중요 자리 돌파 시도 중인 시장입니다. 돌파 시도하는 요 시기죠. 다만 뭐를 기다리는지 외국인들이 시원하게 들어오지는 않는다. 지금 차트 보시면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린 거 33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어요. 시원한 뭔가 이상하다. 시원하게 들어오질 않네요. 그러더니 한번 흔들어줬죠. 그 다음에 돌파되고 나서 다음 21선 부근에서 다시 막히는 21선 저항을 또다시 발생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흐름은 위클리 옵션에서 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초반에는 또 프로그램에 방해도 좀 적었고요. 오늘 프로그램이 웬일인지 오전에는 매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작게나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오후장에 자기 갈 길 또 가고 있는데 갔는데 요거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들이 위클리 풋 옵션으로 몰리니까 자, 위클리 풋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개인들이 오늘 10시 넘어서까지도 20억까지 확대됐죠. 초반에 달렸어요. 쭉 초반에 달렸잖아요. 개인들이 위클리 풋옵션. 그러니까 더 도망가려고 하죠. 이거 말고는 크게 따라오는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선물이 뭐 크게 따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위클리 때문에 올라갔다. 뭐예요? 최근 상승, 최근의 반등세, 밑에서 자꾸 끌어올리고 지지받는 흐름은 뭐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수급적으로는 그냥 위클리 옵션 때문이었다가 거의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에 매수도 있었지만 거의 강하지 않았고요. 매도가 없어서이기 때문이 맞는 것 같아요. 환매수가 뭐 센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 환매수 강하지 않았어요. 어떤 거? 그냥 매도가 줄어들어서 매도 압박을 주지 않았던 거죠. 최근에 4월 14일 이후로 4월 15일부터는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여기 올라서서 안착한 변곡 구간에서 그런 겁니다. 이제 외국인도 매도를 거의 다 이제 많이 채워놨잖아요. 4조 원까지 채워놨으면 이제 남은 2조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자, 이 남은 카드예요. 이거는 6조 원이라는 한 번의 캐파 속에 이거 남은 카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 소중하게 써야 되거든요. 매도 포지션이 많으니까 우선 하락하는 게 중요한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근데 남은 카드가 적기 때문에 함부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진짜 그 힘을 쓸 수 있을 때 쓴다라는 거죠. 꺾이고 나서, 꺾이는 분위기가 잡히고 나서 힘껏 써야 마지막 한 파동에 6조까지 채운 다음에 확 잡아먹고 이제 매수로 돌아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게 투심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괜히 매도 물량을 늘려가지고 더 위험에 빠뜨립니까? 그냥 기본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남은 매도가 그 마지막 카드다. 네, 카드를 아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파동을 이용해서 설명드렸던 게 작년이었잖아요. 자, 작년 666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니까 뭐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여기 6조 원, 6조 원, 6조 원 근처에 매수량을 다 채웠을 때 이제는 꺾인다라고 말씀드렸던 지점들입니다. 이제는 꺾이는 거 대비해야 된다. 마지막 파이널 하나를 다 줬어요. 자, 이제 5조 원 정도 이렇게 4, 5조 원 채워놓으면은 이제 6조까지 마지막 힘쓰는 장대 양봉이 출현합니다. 그쵸? 끝자락에서 파이널 하나 힘 마지막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인들은 반대 포지션으로 누적을 시킨 게 많기 때문에 털리겠죠. 청산을 유도하는 겁니다. 청산 유도해서 터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6조 원 매도까지 쌓은 적이 없어요. 쌓다가 다 실패했죠. 가다가 공매도 긴급금지 밸류업 다 실패했어요. 매도 한 4조 원 쌓다가 6조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4조 원 정도 진행시켜놓고 갑자기 관세 유예 90일 뜨니까 6조까지 진행하다가 지금 말아버리는 거죠. 약간 제동이 걸린 거예요.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투심 살아있는데 괜히 남은 카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지금 함부로 쓸 수는 없겠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무한정 매도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놓여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 잡히면 외국인들의 그때 매도 역할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침착하게 현재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차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상황이 굉장히 갑자기 급진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도 대항해야 돼요. 환매수 강하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긴장한 채 50% 피보나치 50% 구간에서 대기하고 있다. 거래를 줄인 그런 상태에서는 거래가 줄겠죠. 단타 거래만 하니까 당일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래는 잠자코 줄어들어 있겠죠. 지금 거래가 바짝 말라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 자, 다시 정리해보면 아침부터 개인들은 위클리 풋옵션을 20억가량 매수로 들어오면서 시장을 견고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선물의 시원한 환매수와 프로그램 비차익을 동반한 외국인 현물 매수가 따라오지 않아서 위클리 옵션을 통한 일시적인 횡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위클리 옵션, 자 여기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는 요 시기 목요일 위클리 옵션 때 살렸죠. 그 다음 금요일 미국 휴장일에 올라왔죠. 그 다음 월요일 위클리 옵션 살려냈죠. 그 다음에 오늘도 사실 화요일이라서 오늘 미국 증시가 떨어진 채 출발해서 오늘은 좀 불안했었는데 그것마저도 거래를 줄인 채 똑같은 선상에서 살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위클리 옵션의 영향이 컸던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 휴장일 빼고 다 위클리 옵션입니다. 휴장일도 위클리 옵션 영향이죠 사실은. 위클리 옵션 영향인 거예요. 거래 줄인 채. 이게 진짜 선물로 뭔가 메인 움직임을 잡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위클리 옵션 영향권으로 선물 거래량을 줄인 채 무언가의 결과를 기다리며 단기 트레이딩만 진행하는 움직임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대감을 증폭시켰던 관세 협상 일정이 시작되고 협상 결과에 대해 전해져야 시장은 더 상승할지 꺾일지 결정이 될 듯하며 그 전에 이제 협상 개시 전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 결과는 먼저 사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중요하겠죠. 테슬라 실적 발표 보고 우리 장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관세 협상 일정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부터 결과가 전해질 겁니다. 중간 내용들이. 그래서 목요일 장까지는 일단 위클리까지는 지나고 나서 또 전해지고 또 주말에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주말 리스크가 이번에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둔갑하느냐 충족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한 주가 되겠죠. 우리는 기대감이 있으면 기대감을 충족하는 경우와 충족했지만 떨어지는 경우에 충족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충족했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선반영 선반영이 됐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기도 하고 재료 소멸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실망감으로 둔갑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꺾이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변곡 구간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되겠죠. 자,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언제 나타난다고요? 24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끝나고 이후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일요일도 아니에요. 금토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말 리스크,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 또 휴장일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 중간에 이제 미국 PC 물가지수 발표까지도 시장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일 지금 환경입니다. 변동성에 주목을 좀 해야 되고요. 외국인의 롤오버 포함 선물 누적 매도는 4조 원가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추가 매도를 최대한 아끼는 중으로 현재는 매도 압박을 크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매도임을 쓸만한 시기에서 강하게 내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시장이 상승해야 할 이유가 강하게 생긴다면 강한 환매수로 더 늦어지기 전에 흐름을 바꾸려 할 겁니다. 자, 차트 체크는 지금 3일째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적으로만 볼게요. 이번 주 시장 상단 체크와 하단 체크 똑같은 구간에 놓여 있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변화가 생겨야 이제 하나씩 짚어가는 변화를 주는데, 입장이 똑같다라는 거죠. 상단 체크 포인트 뭐예요? 피보나치 50%에서 21선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거죠. 일단은 1번부터 1, 2번 찍어줄부터 그것부터 간다. 그거부터 갈 확률이 높다 찍었잖아요. 어제 이미 찍었어요. 오늘도 21선 찍었어요. 그래서 1번 충족했습니다. 이제 구름대 라인과 피보나치 61.8 여기 자리 가냐 마냐가 기로에 서 있는 거고, 여기까지 안 가고 꺾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 대한 기본 반등 구간 50% 구간이고요. 이 위로 가야 이제 상황이 뒤바뀔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되고, 매도 포지션의 외국인이 스위칭 시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시점이죠. 안 그러면 외국인들은 파멸인데 뭐, 그렇죠? 그대로 가면, 유지하면. 이번 주 하단 체크 포인트는 이제 투심이 꺾이는 경우, 뭐 테슬라의 실적이 악화가 됐든 또 협상 결과가 좀 좋게 안전해지든 뭐 여러 가지 내용들로 변수 발생 시 시도될 수 있으며, 뭐 트럼프의 다른 수위 높은 압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윗라인을 찍고 나서 터닝할 확률이 조금 더 큰 상태를 말씀드렸던 거, 먼저 일단 윗라인을 찍고 나서까지 진행된 거죠. 단 누적 수급을 고려한 흐름은 23년 8월에서 10월 흐름과 흡사한 상태인데 21선 끼고 있는 거 어제도 짚어드렸지만 오늘도 잠깐 그 차트 위치만 좀 점검을 해볼게요. 자, 여기 구간이죠. 공매도 긴급금지로 가다가 말았던, 외국인들 스위칭이 갑자기 급격하게 쇼커버링과 함께 일어났던 이 지점에서, 자, 여기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21선 한 번 찍고 터닝했어요. 지금은 두 번, 세 번 찍고 있는 거고요. 이때는 382 반등이었습니다. 더 작은 하락세였기 때문에 힘이 더 약했죠. 반등 힘도 더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이제 하단으로 이제 움직이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322와 피보나치 382부터 체크를 합니다. 이제 거기 매물대 체크, 거기서 누가 이기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끌어올렸던 목요일 끌어올렸던 시초 라인, 그 다음에 4월 8일 몸통 진입 경계 라인. 자, 여기 일단 여기까지 체크를 하고, 저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뭐 시도된다면 다음 주 정도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세 번째 자리로 한번 열어두었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313 정도까지 열어두면서 이번 주 범위를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잡고 있고, 이건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이번 주라고 했지만 다음 주까지 연속 선상이 있어요. 어쨌든 협상 결과에 따른 움직임까지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진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죠. 상당히 변동성이 커요. 왜? 옵션 만기 향해 가잖아요. 옵션 만기 이제 9거래일 남았는데 그거 향해 가잖아요. 당연히 지금 변동성 지수가 25포인트 가까이 되는데 당연히 진폭이 확대될 수가 있겠죠. 변동성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앞으로 남은 만기, 옵션 만기일까지, 월물 옵션 만기일까지 움직일 수 있는 진폭 자체가 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되는 변곡 구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변곡 구간은 무조건 꺾이나요? 아니요. 변곡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실 때 수학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시죠? 변곡점은 자, 이렇게 3차 함수의 이 구간을 변곡점이라고 우리는 수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극점도 증시에서는 변곡 구간이라고, 변곡점이라고 함께 그냥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 구간까지 진행이 됐다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그만큼을 가려고 하든 반대로 무너지든 둘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된 발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거래 줄인 채. 그런 거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많이 봐왔죠. 우리는 변곡 구간에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자, 여기 다 변곡 구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코스닥도 변곡 구간 말씀드렸던 거 여기였잖아요. 그죠? 코스닥 차트 보시면 코스닥 제가 변곡 구간인데요 라고 말씀드렸던 자리 어디예요? 여기였잖아요. 변곡 구간인데 거래 뭐야 이거 주춤거리는 여기서 이제 돌파냐 꺾이냐로 가는데 이렇게 변곡 구간을 이런 식으로 극점을 만들었죠. 지금 변곡 구간의 후보에서는 하루아침에 결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약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한동안 뭐 짧게는 뭐 며칠, 길게는 뭐 2, 3주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고요. 미국 증시는 그 변곡 구간을 우리는 분산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분산 과정은 변곡 구간이에요. 분산 과정이라고 추정되는 자리는 변곡 구간입니다. 분산이면 이제 공포로 진입을 하는 거고, 그럼 변곡이죠. 그 다음에 분산이 아니라면 돌파가 나오겠죠. 그러면 위로 변곡을 그리는 거죠. 변곡 구간이죠. 분산 과정도 일종의 변곡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182만 주 매도했고요. 자사주 매입은 매입 신청은 본주 70만 주, 우선주 10만 주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뭐 59,000원, 57,000원, 55,700, 54,000에서 4,400, 53,000까지 테스트 살펴보고요. 이번 주에는 57,000선을 다시 시도하나 53,000원 시도하는지 53,000선으로 밀리는지 범위에서 움직임을 체크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54,400 지지, 저점은 54,700이었고요. 55,700 저항, 고점은 55,500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끝까지 가지 않는 특별하게 큰 힘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가는 54,700, 고가는 55,500이었죠. 외국인 수급은 선물 1256억 매수했고요. 오늘 2천억 넘게 장중에 매수했다가 오늘 또한 일부 단타로 마무리하면서 줄이면서 끝났습니다. 직전 환매수 구간을 상쇄하고 롤오버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4조 원가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4조 원가량 누적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조 원 이상이라고 할까요? 환매수가 강하게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외국인은 결국에는 해당 포지션으로 수익을 노릴 확률, 노리고 싶어 할 테니까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노릴 확률이 높으나 당장은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죠. 6월 만기까지 한 달 반까지는 아니어도 뭐 6주 이상, 5, 6주 남았잖아요. 6주 정도 남았으니까 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9월로 롤오버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승부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그냥 지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뭐 그게 매수로 터닝을 해서 승부를 보든 매도를 강화시킨 거 그대로 그쪽으로 승부를 보든 어쨌든 큰 걸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옵션과 함께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1016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원래 매수하는 줄 알았다가 근데 사실 매수 힘이 약해가지고 뭐 가던 길 그냥 가는 거 어색하진 않네요. 요즘 프로그램 상황을 보면은 상태를 보면.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23조 2115억 원을 기록하며 최근 누적 매도 기록을 경신했고요. 환율은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했다가 소폭 반등하며 1418.8원으로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2007억 매수가 잡혔고요. 외국인이 다시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할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410원 지지 여부를 체크 중인데 현재는 지지받고 있습니다. 중장기 상승 추세는 당연히 유지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등 배당금 역송금 수요로 인해 단기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고 받고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0.92% 하락한 24.85로 마감을 했고요. 변동성이 최근 많이 죽긴 했죠. 그것도 사실이죠.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러나 20포인트 위는 지속적으로 고변동성 장세에 해당되고 하루하루 진폭이 평균 진폭 3포인트에서 3.5포인트 이상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야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상단 저항 두 줄을 돌파하는 자 여기 지금 체크했던 여기 요 자리 시가 그 다음에 여기 고가 해가지고 요 두 줄 자리를 돌파하는 양봉이 강하게 출현한다면 이게 언제 출현할지 바로 출현할지 좀 흐지부지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출현할지 봐야 되겠죠. 이게 출현한다면 그날은 90% 이상의 확률로 현 변곡 구간에서
흐름이 꺾이는 급락이 진행될 겁니다. 저게 진행되면 변곡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확률이 90%가 넘는 거고요. 변동성 지수가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고 흐지부지 밀린다면은 이렇게 3차로 변곡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도 체크. 네, 풋옵션에 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현재도 지금 월물 옵션은 풋옵션 쪽에서 조금 더 고평가를 받고 있죠. 더 베팅 자금이 몰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은 나스닥의 뭐 1% 정도의 반등과 함께 야간 선물은 뭐 소폭 상승해 있네요. 네, 갑자기 방송 툴에 문제가 있어서 뭐 다 끝났는데 사실 조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미국장 종료 후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 나스닥 반응을 반드시 살피고 수요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 줄인 변곡 구간에서 언제든지 급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에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신청 보시고 신청 양식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